부산이 좀 잘하기를,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산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바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부산 사회조사 결과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현안들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7%가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라는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은 만족도 그러니까요. 볼수 예. 있겠죠. 네. 부산시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17,860개 표본 가구에 있는 15세 이상 31,744명을 대상으로 55개 항목에 관한 조사를 진행을 했던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에서는 보통 홀수에, 짝수에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홀수에는 노동, 주거, 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 짝수에는 건강과 안전, 환경, 가족, 사회통합 분야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올해는 홀수이죠. 예. 그래서 노동, 주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자면 77%, 한 10명 중 8명에 가까운 부산 시민들은 나 그냥 부산에 살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했으니까 예. 이게 아마 주거 여건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조사 항목 중에 가장 낮은 응답률은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였는데 예. 25%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만 만족하고 있다. 그러네요. 낮은 또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항목에서는 직전 조사보다 23년도에 조사했던 내용들보다는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씩은 계속 올랐더라고요. 다들 대부분이.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다 올랐는데 문화 환경에 관련돼 있는 만족도만 좀 낮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제 삶의 만족도, 네. 예. 여기에 대한 도시의 어떤 퀄리티, 이런 문화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욕구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교통 부문에서는 계속 거주 의사가 77%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교통이나 주거 환경 만족도 전반에서 지난번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일단 그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23년도 조사 때보다 일단 높아졌고 특히 조금 주목할 만한 게 주차장 이용 만족도가 예. 5.2%가 올랐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 네. 어디 갔을 때 내가 주차할 때 주거지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아마 이게 공동주택이 또 많이 들어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만 어쨌든 높아져서 45.7%를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만족도도 상승을 조금씩 다 했는데요. 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64.2%에서 67.7%로 높아졌고 도시철도도 66.9%에서 70.7%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동해선이라든지 또 경전철 여러 가지 이제 도시철도도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택시도 23년 대비로 6.2%가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네. 55.9%를 기록했는데 이 택시도 왜 높아졌을까? 요즘 택시 사실은 좀 청결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네. 워낙 업계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아지고 또 주거 환경에는 주택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반 시설 또 보행 환경과 주차장 이용 만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2년 사이에 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시민들의 이제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이 교통 분야가 높아진 건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도로도 많이 확장되고 또 연말 연초가 되면 또 대심도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 최초로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경제 인구가 감소되니까 네. 도로에 이제 막히는 시간대에 이렇게 좀 많이 이용 안 하면 오히려 도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특이점은 부산 네. 청년층도 한 7%가 네. 부산에 계속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걸 보면 또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수치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봤을 때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정주 여건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진짜 주변에도 보면은 살고 싶은데 일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노동 분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늘었고 시민들이 직업 선택 기준으로 수입 안정성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네, 우선 이제 직업 선택 기준에 보니까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 네. 직업을 선택하는데 뭐 연봉이겠죠. 연봉이 가장 중요하다가 76.2%를 기록을 했고 좀 우리 직장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네. 하는 응답이 또 45% 그다음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일단 네. 수입이 좀 높아야 네네. 제가 무슨 여가 생활도 좀 그쵸, 할 수 그쵸. 있고 또 뭐 집도 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뭐 당연한 건데 안정성이 다음으로 높다는 건 일단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선택한 직장이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성이 좀 담보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공무원이라든지 뭐 공기업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도 이런 이유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을 기반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조사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고용 문제 부분인데 고용 확대를 위해서 부산시가 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 네. 그게 47.1%. 또 기업 유치와 고용 촉진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24.9%였습니다. 사실 일자리의 문제는 부산 시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속적인 인구 유출, 특히 이제 청년층의 이탈 이유의 첫 번째가 보게 되면 좋은 일자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좀 나를 좀 이렇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안정적이고 또 지역 파생 효과가 높은 소위 좋은 일자리의 유치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 관련돼 있는 서비스업이라든지 네. 또 지역에 있는 어떤 동네 가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파생 일자리를 확산시킵니다. 이걸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무원이 내려오면 승수 효과가 1.5. 그러니까 그 일자리 하나가 생겼을 때 네. 파급 효과가 1.5배 정도 는다. 이렇게 본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연봉이 좀 높은 네. 저 선호하는 직 하나가 들어오면 한 4에서 5 많을 때 6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 한 자리가 생김으로써 5개 내외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에 이제 그 해수부가 내려온다. 그럼 1.5배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면 반대로 이제 거기에 파생된 뭐 HMM이라든지 또 선호할 수 있는 회사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5배 내외의 추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 민간 기업이 오는 거, 네. 좋은 일자리가 오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고 어쨌든 시민들의 이런 바람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지난 주말에는 우리나라 10대 해운 기업 중 두 곳인 SK해운과 H라인 해운이 내년 초 부산으로 본사 이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패널분께서 네. 열심히 그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뭐 해수부 이전은 뭐 시발점이다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니까요. 근데 해수부의 이제 기능 강화가 가져올 효과를 생각하면 뭐 앞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분산 내 기능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제 이 두 기업이 이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시민들께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해수부 오니까 이렇게 오네. 네. 그 이제 그 매출액도 1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SK해운이 한 1,900명인가요? 뭐 이렇게 그렇고 또 그 H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오는 거죠. 아까 제가 승수효과 말씀드렸는데 네. 네네. 뭐 3만 계산해도 네. 3,000개 추가 일자리가 생기는 거다. 네. 그럼 두 개업을 합치면 6,000개 이상 일자리가 생기는 거다.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해수부가 만약에 세종시에 계속 있었으면 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울에 있었겠지. 뭐 굳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한 이 플랜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 첫 시발점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이제 기업들도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 관련 기관들이라든지 법원 투자공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법이 네. 통과되거나 실제 이제 이게 이행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기업 이전이 더 빠르게 될 거다. HMM이 지금 노조가 반대를 합니다만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막 반대를 해요. 저희가 가기 싫어요. 부산에 뭐 서울이 여건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옮기려고 하면 반대하다 갑자기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뭐가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옮길 수 있는 명분. 음. 그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혜택적인 요소들, 여건이 뭐 삶의 자리가 안정돼 있다가 다른 데로 가려면 이걸 부산 시민들이 소위 뭐 사투리였으면 앵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자생-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네, 거니까. 왜냐하면 그건. 부산에 살다가 네네. 갑자기 뭐 사천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너무 폄하하는 건가요? 어떤 지역 다른 지역으로 다른 일단 가라고 지역으로 하면 그쵸. 지금 부산보다는 조금 네. 생활 여건이 조금 그간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갈 거 아니에요. 부산 그쵸. 시민들도. 네. 그럼 내가 가면 뭐 해줄 수 있는데 뭐 집을 해줄 거야? 뭐 주거 안정해줘? 뭐 아이들 교육비를 도와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좀 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좋은 기업들이 내려오면 부산에 또 발전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부산 시민들 또 시에서도 이런 기업 유치의 촉진 정책들을 좀 많이 발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좀 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 2025년 부산 사회조사 결과 내용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홀수회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좀 있네요. 그런 것 뭐 같긴 교통, 합니다. 네. 노동, 또 노동에 이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 분야를 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보육 환경 만족도, 공교육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이걸 좀 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학교 생활 전체의 만족도, 네. 뭐 이제 학교 시설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네. 이 만족도는 1.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59%의 만족도를 보여줬는데 보육 환경은 반대로 4.2%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54.6%가 됐고요. 그래서 공교육 전체 공교육의 만족도도 0.3%가 하락을 해서 네. 37.3%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학교 생활은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네. 그 보육 환경은 떨어지고 네.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근데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가구당 월 사교육비이거든요. 미취학부터 초등, 중등, 고등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2% 이상씩이 다 상승했습니다. 2년 전보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 만족도는 떨어지고 사교육 지출은 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공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분석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실제 이제 또 반대로 이제 학교 생활 관련해서 보면 뭐 교육 내용, 학교 시설과 설비, 교육 방법 이것도 만족도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방식들은 좋은데 어쨌든 아이들의 그 교육의 결과물은 네. 뭘로 나타나죠? 시험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수능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의 한 80% 됩니다. 고등학교가 네. 80만 원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만 안 하면 손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사교육 투자는 늘어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걸로 이렇게 보아줄 수 있는데 어쨌든 학교와 학업 또 성취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어쨌든 교육 분야에서 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교육청 등의 분발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 학업 성취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학업 성취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아이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라든지 공동체 교육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교육의 또 한 축인데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좀 학교가 조금 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 필요성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학폭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그 교사의 인권 문제라든지 네. 교권 문제 이런 문제가 워낙 시끄럽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그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성 교육이라든지 교육 외에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교육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도 같이 좀 사회적인 합의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으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어쨌든 이번 수능에서도 영어의 난이도 실패가 논란이 좀 되었었는데 네. 대입으로 대표된 우리 사회 교육 방향 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학교 생활은 만족하는데 공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국가, 지자체, 교육당국 모두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사 결과가 대체로 상승이 있었는데 유독 취약한 분야가 바로 문화와 여가 부문이었습니다. 네, 문화 여가 시설 만족도가 24.1%, 여가 활동 만족도는 25.5%로 낮게 나왔는데 역시나 이게 좀 인프라가 부족해서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 여가 시설 또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서울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딱 하나 부러운 게 문화 시설이 너무 많아. 그 부러운 거잖아요. 네. 아니, 문화 시설만 다른 건 또 부산이 훨씬 좋은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시민들이 이렇게 주말이나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산보다는 훨씬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그거는 좀 부럽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그래서 주말 여가 활동을 그걸 뭘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영상 컨텐츠 시청 비율 70.4%였어요. 아 이게 좀 너무 슬프죠 사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물론 이제 그 여가를 즐기는 패턴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이 소위 집콕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카페를 가더라도 동영상을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이게 좀 부산의 어떤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지난 1년간 부산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또 높아요. 47.1%인데 대신 23년도에 비하면 2.3%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를 봤냐라고 보니까 영화가 가장 높았어요. 84.1%. 네. 영화 보러 가시는 거죠. 그건 네. 문화여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음악 연주회, 뭐 콘서트는 확 줍니다. 25.3%. 스포츠가 22.1%. 뭐 야구나 축구 이런 농구 이런 거겠죠. 또 박물관이 18.5%였으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다라고 하는 비율로 보면 4분의 1을 확 주는 거죠. 네. 영화만 영화 때문에 사실 나머지가 높아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영화 외에 나머지 이 방문이나 체험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 인프라 부족의 문제일까? 아니면 시민들의 경험이나 방문 의지가 부족한 건가?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본 사람이 또 볼 수 있는 거고 경험해 본 사람이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경험치가 떨어지면 사실 오페라를 내가 한번 봤어요. 또 오페라를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 오페라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뭐 뮤지컬 한번 봤어요. 그 안 본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 아니면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만드는 과정들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사실 부산의 인프라가 부족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가중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가 15분 도시 지금 열심히 뭐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대규모 시설은 아니더라도 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또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들 들락날락 이런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그 뭐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면 그건 또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미국이 좋은 이유가 공공도서관이 거의 15분 내에 거의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공공도서관을 통한 일단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부산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많이 노력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콘텐츠의 부재 뭐 아니면 시민들의 정확한 니즈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셔서 그래서 뭐 뽕피드 분관도 좋고 황령산 정상회 뭐 공간을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게 진짜 시민들의 문화 여가 시설을 활용성을 높이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문화적 감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공간만으로는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올해 부산 사회조사 결과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총장님 이거 뭐 부산시민이 얼마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표본 네. 가구 수가 한 15,000세대 정도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구성원들을 한 3만 여 명을 조사한 거니까 데이터의 뭐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죠.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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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좀 조사 결과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은 부산시 국비 확보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부산시가 국비 1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국비 확보로 시의 수건 사업들의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우선 주요 국비 확보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예산 통과가 되면서 이제 확정이 됐죠. 네. 내년 부산시의 국비 확보액은 10조 2,184억 원입니다. 처음으로 10조 원 시대를 네. 열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5,800억 원이 일단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덕 신공항 공사비가 6,889억 원, 정부안 그대로 이제 전액이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 주목받는 부분이 먹는 물 공급 사업인데 네. 물론 전체 사업비는 1조 7천억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에 설계비 19억 2천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의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상징성 있는 것 같고 또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던 금정산 관리 운영비가 34억 원, 또 낙동강 가구 개선 관련 예상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방사성 원료 개발 예산이 30억 원, 자율주행 기반 항만 구축 사업비 19억 원, 또 산업용 반도체 제조 기반 20억 원과 같은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국비들도 많이 확보가 됐는데 이 금정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게 거의 보니까 조사하고 이런 비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실제는 설치비나 이런 건 지자체 예산으로 또 해야 되고 네. 국비보다 지자체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부산시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확보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지난 9월로 기억이 되는데 부산시가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요청한 국비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다 반영되기는 어렵죠. 부산시가 네. 당초 예산에 요청했던 국비가 23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2배가 넘는 금액이죠. 근데 애초에 뭐 그 금액을 다 확보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고 뭐 내용을 또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이 일단 정부안대로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먹는 물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네. 근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물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비만 반영이 된 거니까요. 이제 요거는 추가적으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단 마중물과 같은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아까 1조 원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주변 지자체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반 사업도 이것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제 반영이 된 거여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 어쨌든 지금과 같은 국비 대 지방비의 어떤 비율 불공정한 그 구조에서는 어쨌든 여야 구분 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성과를 내는 것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난 9월에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국힘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의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빨리 해라. 이게 정부 자꾸 국회 심의 단계에서 넣으려면 어려우니까 네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한 5월부터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필요 예산들을 빠르게 좀 당장 협의든 아니면 또 야당과의 협의든 이런 협의 구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부산시가 좀 더 빠르게 대책을 준비해서 올해 통과됐으니까 지금 당장 준비해야죠. 빨리 준비해서 내후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당인 민주당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좀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은 국비 확보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발표를 하고 지역 현안은 지역 의원들이 해 왔었잖아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오늘 전재수 장관이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네. 내년 지방선거 구도도 막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여당에서 네. 일단 반영해 준 것도 크니까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홍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변성환 전 부산시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네. 행정 경험도 풍부한 분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후문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노력을 더하고 덜하고가 관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라면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예산 확보해 와라. 그리고 그 실적 홍보해라. 뭐 이건 뭐 누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확보된 예산이 실제 중요한 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가덕도 신공항만 하더라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사실 추진 과정에서 한번 반납했던 예산을 다시 확보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다시 이런 반복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 인식이 있을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여당인 만큼 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 뭐 바람직하고요. 또 이것이 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는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은 시민이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누구의 실적인가를 따지기에는 부산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죠. 네. 이게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몇 가지의 정책 또 더불어 현안 사업들이 이제 국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사업엔 또 국비 지원은 또 필수적인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예. 부산시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만큼 선거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뭐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그보다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야가 힘을 좀 합해서 네. 이 어려운 부산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개선해라. 성과를 만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6월에 네. 한번 판단해 보겠다. 누가 더 힘을 실어줘야 더 좋은 부산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뭐 그렇게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어쨌든 저희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